조합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3일입니다. 저녁 8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해외 뉴스 중에서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그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의 배경을 알면은 그 뉴스가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첫째가 브레트 맥쿠르크라고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맥쿠르크라는 미국 외교관이 IS 대책 문제 특사입니다. 특사인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시리아 파견 미군 철군 2,000명입니다. 철군 발표에 항의해가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 맥구르크란 분은 아주 유능한 외교관인데 그동안 이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에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IS 대책이었습니다. IS는 이 오바마 때 조금 성급하게 이라크에서 미군을 빼니까 공백지대가 생겨서 거기서 IS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두 번째 되는 도시 모술을 몇 년 동안 장악하고 있으면서 시리아로 진출을 하고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테러를 하고 해가지고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흉악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IS를 퇴치하는 연합전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연합전선에 참여한 나라가 70개국이 넘습니다. 70개국이 넘고 다행히 모술을 탈환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IS가 한때 영국 영토 정도의 땅을 지배하고 있다가 지금은 시리아의 아주 도시 하나로 이렇게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공적인 IS 대책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마티스 국방장관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그리고 이 안보 관련 이 부하들은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해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연합군들을 상대로 특히 쿠르드족에 대해서 내가 말빨이 서지 않는다 하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말로서. 참 이 사람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주 그나마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1%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나 지금 아직도 약 2만 명의 IS 전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1%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게 또 다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재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왕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2,000명을 뺐습니다. 2,000명 빼는 이유는 간단하죠. 군대를 빼면은 트럼프는 자기 지지 세력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시리아에서 작전을 한 2,000명의 미군은 전사자가 4사람밖에 안 됩니다. 4사람. 그런데 이 미군과 손잡고 같이 싸운 쿠르드족 전사상자는 10,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0명. 그러니까 미군이 뭐 대량으로 죽은 것도 아닌데 완전히 개인적인 인기 회복을 위해서 안보상의 중대한 위기를 불러들인 데 대해서 이 고참 외교관의 분노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면 쿠르드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IS 퇴치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쿠르드족이니까 이 쿠르드족 문제가 이 중동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에 가면 가끔
쿠르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쿠르드 독립을 요구하는. 이 쿠르드족은 해외에 많이 나가 있어요. 인구가 3천만에서 4천만으로 일컬어지는데 아직도 독립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쿠르드족은 이란 계통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이란에도 살고 이라크에도 살고 터키에 살고 시리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이죠. 항상 이 주시가 관찰의 대상이 되고 특히 터키에서는 쿠르드족이 독립하려고 해서 내전 상태로 가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수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다만 91년 갈프 전쟁 때 이 후세인이 항복을 하니까 연합군이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기화로 삼아가지고 쿠르드족이 사실상 자치공화국 비슷한 걸 그 지역에 만들었습니다. 비로소 나라 비슷한 걸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리아에서 이 쿠르드족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은 IS를 퇴치했던 거예요. 이 쿠르드족의 역사를 보면은 역사에 크게 기록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거는 12세기에서 14세기에 지금 시리아와 이집트에 아유비드 왕조가 들었습니다. 아유비드 왕조. 이 아유비드 왕조를 건설한 사람이 쿠르드족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살라딘입니다. 살라딘. 중세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알죠. 살라딘. 살라딘은 왜 유명하느냐 하면은 십자군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빼앗아간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한 사람이 살라딘입니다. 그때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잉글랜드의 사자왕 리차드였습니다. 사자왕 리차드와 살라딘의 대결과 우정이 영화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 쿠르드족은 이란 계통이니까 종교적으로는 대화교, 조로아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계통인데 또 고유의 종교 그리고 말을 쓰니까 독립성이 강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게 터키의 에르도안입니다. 터키의 에르도안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시리아 작전을 해가지고 쿠르드족을 몰아내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려야 될 텐데 이러면 또 전쟁 나겠다 해가지고 쿠르드족을 배신하고 2,000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쿠르드족은 정말 10,000명이나 죽으면서까지 IS와 같이 싸웠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버리니까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쿠르드족은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그럼 좋다. 우리가 포로로 삼고 있는 IS 포로 수천 명 다 풀어줘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해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덮쳐서 한 168명이 죽었습니다. 그 해저 지진이 난 지명을 보니까 아주 우리 귀에 익은 지명입니다. 크라카토아 섬입니다. 이 크라카토아 섬이라고 하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지명입니다. 왜 유명하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1883년 8월 26일에서 27일 사이 크라카토아의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섬이 5km 되는 그 정도의 크기 섬인데 섬의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섬에 있던 산이 높이가 400m 됐는데 이게 날아가는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걸 크라카토아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크라카토아 대폭발은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켜본 폭발 중에서 가장
큰 폭발이 크라카토아 폭발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세었느냐 하면은 1메가톤짜리 수소폭탄 200개가 터지는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들어본 소리 중에서 가장 큰 소리입니다. 가장 큰 소리입니다. 이 폭발이 되니까 섬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40m 되는 쓰나미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가장 높은 쓰나미일 겁니다. 40m 되는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약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 폭발 소리는 저 아프리카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 대포 사격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폭발 현장에서 한 50km 떨어진 데서는 선원들이 고막이 다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폭발로 해서 지구에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폭발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암석, 먼지, 그리고 가스가 막 분출이 됐습니다. 분출이 돼가지고 한 5년 동안 이 지구를 덮는 바람에 이게 어둑침침했다고 합니다. 어둑침침하고 특히 이 노을이 질 때는 아주 빨간 노을이 졌다고 해요. 이 1893년 이 노르웨이의 유명한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란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스크림, 비명이라는 그림인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 보면 노을이 나오는데 노을이 저렇게 벌겠다는 겁니다. 이 크라카토아가 내뿜은 이 먼지 암석이 하늘을 뒤덮는 바람에 1893년이니까 이 대폭발이 있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네요. 10년 지난 하여튼 이런 풍경이 있고 지구 기온이 1.2도 내려갔습니다. 5년 동안 1.2도가 내려갔습니다. 지구 기온이 1.2도가 내려갔는데 높이 400m 되는 섬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폭발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1980년 5월 18일 이 시애틀 근교에 있는 세인트 헬렌이라는 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약 2,900m 되는 산인데 이 폭발을 해가지고 또 산 봉우리 400m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57명이 죽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세인트 헬렌 그 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400m가 날아가고 거기 큰 이 분화구가 생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활로아산입니다. 이 세인트 헬레나 섬은 시애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타격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크라카토아의 대폭발을 뭐 영화로 다룬 것도 있고 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 폭발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등등의 연구가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경험한 가장 큰 폭발 플러스 인간이 들은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오늘 이번에 또 해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더라고요. 해저에서 이 산사태 비슷한 게 나니까 이 바닷물을 흔들어 가지고 쓰나미가 났다고 합니다. 하여튼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으니까 큰 사고가 많이 납니다. 2004년 겨울에는 인도양 쓰나미라고 해서 아마 인도네시아에서만 한 10만 명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진대를 피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